안녕하세요. 이철원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스포츠 종목 중에 권투, 복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권투 선수 하면 많은 선수도 이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는 특히 그 무하마드 알리라는 선수, 슈가레이 레너드라는 선수도 유명하지만 이 알리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오늘 이 시간 무하마드 알리라는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네, 복싱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 명언을 우리에게 주었던 아주 유명한 복싱 스타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네, 우리에게 그 무하마드 알리로 잘 알려진 그 알리의 본명은 캐시어스 마셀루스 클리어 주니어였습니다. 1942년 1월 17일 미국 켄터키주의 루이빌의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요.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이 알리는 남동생과 달리는 버스를 쫓아가면서 이런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이때 이렇게 막 버스를 쫓아가고 이동할 때 직접 뛰어다니고 이러면서 이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 이 권투에 최적화된 그러한 훈련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알리가 그 복싱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친구와 그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자전거를 타다가 비가 왔기 때문에 그냥 자전거를 잠시 어디다 이렇게 앞에 딱 놔두고 비를 피해서 이제 극장에 들어갔는데, 그 극장에 앞에 놔뒀던 자전거를 그만 도난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분통이 터졌는데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했겠죠. 경찰서에 가가지고 형사한테 자전거 도둑이 나오면 내가 정말 이 주먹으로 한 방 먹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때 이제 형사가 탁 콧 웃음을 지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한 방 먹일 걸 배우려면 너는 체육관에 가서 배워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그 농담을 들은 알리는 그때 뭔가 좀 깨닫고 내가 스스로 힘을 좀 길러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권투 체육관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다른 일화도 있는데요. 알리가 이제 훈련을 하던 그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집을 들어와서 라디오를 켠 그가 들었던 하나의 그 문장이 있었는데, 그 문장이 그의 삶을 또 송두리째 바꿔버리기 또 했습니다. 그 문장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의 헤비급 챔피언 로키 마르시아노입니다. 실제 로키의 영화 소재가 됐던 이 경기 결과는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의 어떤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가난과 힘듦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챔피언이 됐던 그 스토리는 어떻게 본다면 가난하고 사회 하층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희망의 한 줄기 빛을 본 거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기 멘트를 나중에 알리가 이걸 들었던 그 날을 회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뼈를 통과하는 그 싸늘한 기운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말처럼 나에게 힘이 되어준 말은 없었습니다. 네, 알리는 정말 엄청난 연습량과 또 엄청난 집념을 가진 선수로 유명했었죠. 18세에 아마추어 선수로 180승을 도달했고, 그리고 그는 1960년에 로마 올림픽 국가대표로 또 발탁이 되었죠.
그리고 또 당연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올림픽 영웅이 돼서 금이 환영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실제 알리가 미국에 와서 그는 금이 환영은커녕 당시에 뿌리 내렸던 인종차별로 인해서 가슴에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심지어 식사하려고 들렸던 그 햄버거 가게에서 주인이 알리한테 난 깜둥이한테는 음식을 안 팔아 라는 이런 과격한 얘기를 했고, 여기에 알리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알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로마에서 가졌던 바로 그 미국을 대표한다는 환상은 바로 그러한 험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라졌습니다. 나는 흑인으로서 멸시받고 있는 바로 그 켄터키의 고향에 와 있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의 말처럼 그가 흑인으로서 미국을 대표해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올림픽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는 결코 바뀐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와 같은 스포츠 영웅한테도 그의 고향에서는 여전히 천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알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미국의 대표 선수로서 긍지를 아주 많이 갖고 있었던 그는 루이빌 스폰서 그룹과 계약을 맺고 그 후에 프로로 전향하게 됩니다. 차근차근 그 권투 선수로서의 경력을 쌓아 나가다가 그는 소니 리스턴과의 타이틀전에서 당당하게 챔피언 벨트를 차지하게 되죠. 네, 우리는 알리를 위대한 권투 선수로서도 기억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알리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바로 그는 삶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시련과 고통에 결코 극복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64년 알리는 말콤 X가 이끄는 네이션 오브 이슬람이라는 단체에 가입을 하면서 드디어 무하마드 알리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인종차별이 엄청나던 그 시절 흑인의 인권을 위한 단체에 가입한 복싱 챔피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니, 백인 사회는 그 알리라는 흑인 선수를 과연 어떻게 대접했겠습니까? 하지만 알리는 백인 사회나 그런 어떠한 누구라도 인종차별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좌절하지 않았고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가진 그러한 존재로서 열심히 노력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시련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바로 베트남 전쟁에 반대해서 징병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 징병을 거부하니까 결국 이제 챔피언 자리에서 박탈당하게 되고요. 무려 3년 5개월간이나 경기를 치르지 못합니다. 당시 알리는 법정 공판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내 조국에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위하여 남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습니까? 베트공들은 흑인이라고
우리를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총뿌리를 겨룰 수 있습니까? 라고 본인을 변호했습니다. 결국은 무하마드 알리는 무죄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긴 법정 싸움 끝에 무죄를 받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권투 선수의 생명력은 많이 지나갔죠. 아주 전성기에,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최전성기에 이러한 법정 싸움을 하다 보니까 챔피언으로서의 기량이 조금 많이 쇠퇴했었죠.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74년 10월 30일 당시 최고의 실력을 가졌다고 평가되었던 26세의 WBC 통합 챔피언인 조지 포먼과의 대결. 이 대결에서 알리는 엄청난 작전을 쓰게 됩니다. 32세 무하마드 알리는 아주 돌주먹이라고 유명한 그 포먼의 펀치를 로프에 기대면서 계속적으로 피해 나갔습니다. 또한 어느 부분 또 상대에 지어서 마실 것 맞고 피하는 그러한 작전, 도프라는 복싱 역사상 과거에 유례가 없었던 그러한 기술을 쓰게 됩니다. 챔피언의 펀치를 잘 피하고 묵묵히 견디던 그는 8라운드가 종료되기 15초 전에 마침내 체력이 다한 조지 포먼의 턱에 두 번의 펀치를 꽂아넣게 됩니다. 그리고 라운드가 끝내기 직전에 KO 선언을 받아냈죠. 네, 자신의 주무기인 스피드와 펀치를 잃은 노장의 계획이 젊은 챔피언에게 바로 그 먹히던 그 순간은 복싱 역사상에서도 아주 전설적인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알리는 언젠가 인터뷰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계 헤비급 챔피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알리는 신의 발가락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신을 등에 업고 세계의 어두운 곳을 뛰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신의 이름을 걸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챔피언의 진정한 덕목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결코 단순한 권투 선수가 아닌 흑인 인권 운동자이자 평화주의자이자 또한 전 세계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바로 그러한 사상가였습니다. 네, 이 무하마드 알리를 추모하며 그 위대한 또 다른 복서인 조지 포먼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무하마드 알리의 위대함은 그냥 훌륭한 선수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존재감에 있습니다. 알리와 함께 링에 선다는 것은 훌륭한 복서, 훌륭한 싸움꾼만을 상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지껏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과 함께 경합을 벌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하마드 알리야말로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조지 포먼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위대한 사람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위대한 사람을 잽이나 라이트, 훅이나 이런 것으로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에 걸맞는 그러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무하마드 알리는 조지 포먼의 말대로 단순한 선수가 아닌 위대한 사람이자 인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무하마드 알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한 권투 선수의 삶을 넘어선 평화주의자이자 인권주의자이자 이 세상에 의미를 던진 위대한 사상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고난이나 고통, 역경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명언을 우리에게 주었죠. 나비같이 날아서 벌처럼 쏴라. 바로 나비처럼 유유하게 날아서, 또 우리가 무엇인가 목표를 향해 나갈 때는 강하게 벌처럼 쏠 수 있는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는 단순한 선수로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나간 그 족적에는 위대한 선수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스포츠 선수는 단순한 선수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는 반드시 그가 갖고 있는 신념이나 사상을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스포츠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스포츠맨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위대한 스포츠 선수이자 또한 사회의 선각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좌절이 느껴지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하마드 알리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시기를 묵묵히 이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이 우리에게 준 바로 삶의 명제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의 별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